안녕하세요. 관광지 평가 댓글을 활용한 만족도 요인 추출과 관광지 평가에 대해 발표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조수연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구가 진행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국가 홍보, 고용 및 소득 창출 효과 등의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수입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사업의 부흥을 위해 트렌드를 감지하고 탐색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광 트렌드와 관련하여 선행되었던 연구 방법에는 크게 설문지법과 감정분석법이 있습니다. 먼저 설문지법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행객의 만족도와 여행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각 관광지에 대한 세부 평가를 얻을 수 없고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편향이 더해진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또 다른 선행 연구로는 감정사전이나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단어의 극성을 판별한 감정분석이 있는데 이 또한 동일 분야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평가할 때 긍부정 점수를 고정시키고 진행할 뿐 설문지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감정분석과 LDA를 모두 사용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관광지의 평점과 리뷰 데이터로 감정 점수를 산출하고 요인을 추출하여 유형별 관광지 만족도 요인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감정의 단어라도 서로 다른 분야를 판단할 때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같은 긍부정의 의미를 갖더라도 그 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다라는 단어가 가격과 맛이라는 평가 요인에 사용된다고 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이 맛이 저렴하다라는 말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맛과 가격과 같은 세부 만족도 요인에 따라 감정 어휘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유형별 관광지 만족도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롤링을 통해 댓글과 평점 데이터를 수집하고 댓글에 대해 전처리한 후 다큐멘텀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벌점화 회귀 분석을 통해 감정사전을 구축하고 LDA를 이용하여 세부평가 요인을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로 유형별 관광지 만족도 요인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서 서울 여행지에 대한 평가 댓글과 5점 척도의 평점을 수집하였습니다. 댓글에 대해 포스트태깅을 실시하여 명사, 동명사, 형용사만을 추출하였고 추출한 단어에 대해 레마타이제이션을 실시하여 다큐멘텀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DTM을 사전에 정의한 세 가지 서울의 관광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관광지 유형별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한 엘라스틱 넷을 학습하여 회귀 개수를 산출하였고 그 개수를 감정 점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명소 앤 랜드마크의 회귀 개수 예시에서 보여주듯이 favorite, fantastic, 야미처럼 그 명소를 나타내는 감정 단어와 그 단어의 회귀 개수를 곱해주는 식으로 감정 사전을 구축하였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 여러 지표로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감정사전으로서 타당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DTM의 LDA를 적용하여 관광지 유형별로 만족도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알파는 0.1로 토픽의 개수는 5개, 이터레이션 수는 최대 5,000번으로 설정한 결과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만족도 요인을 산출하였고 그 대표 단어는 오른쪽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명소와 랜드마크의 경우 기념품과 쇼핑, 복잡함, 그리고 쇼핑 시장의 경우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쇼핑, 그리고 박물관과 전시관의 경우 유익한 정보와 재미가 중요한 만족도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LDA 결과물인 문서의 토픽 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유형별 관광지 만족도 요인 점수를 계산한 결과 유형별 관광지의 만족도 요인과 해당 만족도 요인의 점수 분포 확인이 가능했으며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명소와 랜드마크의 경우 유형의 분포와 그 유형을 대표하는 장소인 남산공원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 세부 만족도 요인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전체 만족에서는 서로 다른 모양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쇼핑과 시장, 박물관과 전시관의 경우 유형의 분포와 유형을 대표하는 장소의 분포가 각 만족도 요인과 전체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생각하는 개별 관광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한 관광지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관광지에 대해 세부 만족도 요인을 추출하고 이 요인들 중 어떤 것이 강점 또는 미흡한 점인지 파악합니다. 이 요인들 중 하나를 골라 더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관광객을 더 만족시키고 유치할 획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관광객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설립하는 데 이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광지에 대해 그 강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한 후 에너지와 자본을 강점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 중 관광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전쟁기념관의 경우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러한 콘텐츠를 더 늘리는 등의 강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동의 경우 의사소통과 화장품 쇼핑 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통역 서비스나 화장품 쇼핑을 제공하여 약점을 보완하도록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관광객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방법론과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며 좀 더 전문화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행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주로 대다수의 고객들이 많이 다녀온 여행지에 기반하여 국가별, 테마별로 여행지를 추천할 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론과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면 개인이 이전에 평가한 만족도 요인에 근거하여 관광객 개인의 기호에 맞는 관광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행객 A와 비슷한 요인을 만족스럽다고 여긴 관광객 B씨가 A에게 자신이 다녀온 다른 유형의 여행지인 박물관, 전시관 중에서 A가 가보지 않은 전쟁기념관을 추천합니다. 이로써 좀 더 개인에게 맞추어진 추천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테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여 과거 한 관광객이 만족했던 관광지와 유사한 또 다른 관광지를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행객 A가 광화문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고 이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다른 관광지를 가고 싶다면 그 만족도 요인을 기반으로 남대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선 여행평가 사이트에 존재하는 국내 관광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관광지에 대한 댓글 평점으로 감정사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LDA를 이용해 관광지의 만족도 요인을 도출하고 이 두 가지로 각 만족도 요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만족도 요인을 추출하여 설문지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시하는 요인에 집중 투자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 관광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